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잘 가다가 오늘 하루 안 됐는데 물불을 이제 또 5배, 6배 이상 만들어 봤기 때문에 또 금방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단 잡아볼 거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분석하는데 분석할 때 방해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또 바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알겠지? 분석해야 되니까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채팅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분석할 때 방해는 하지 마시고 나중에 채팅 올려놓고 가만히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게요. 좀 빠르게 할게 한 15분, 20분 이렇게 컷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컵스하고 화이트삭스인데 이제 뭐 이게 라이벌리다 보니까 이제 뭐 화이트삭스가 아무리 못해도 항상 컵스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화이트삭스는 가면 갈수록 이제 안 좋은 컬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11.5라는 것 자체가 투수도 안 좋고 당연히 화이트삭스에는 좋은 투수도 없고 컵스도 제가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투수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승패에서는 선택할 부분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컵 갈 거면 당연히 1마 정도 가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컵스 마인의 언더 쪽으로 보고 너무 과하다. 쿠어스 필드도 오버가 다 안 나는 부분들인데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컵스 마인에다가 저득점 양상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시하고 클리블랜드, 신시하고 클리블랜드. 근데 신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언더도 좀 썼고, 콜로랑 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다득점 쪽으로 각이 안 좋아요. 그다음 싱어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더도 볼 수 있는 거고 요새 9.5 이제 언더 잡아서 뭐 콜로 언더 뜬 것도 있었고 어제도 제가 뭐 콜로 언더 간 것도 있었고 신시 언더도 있었고 그죠. 9.5 중에서 언더 갈 거 있으면 좀 잘 써보자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신시의 전력이 뭐 약팀들한테도 똥배 받고도 역할을 못했던 것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화이트삭스한테도 일단 두 번 진 거 자체가 5월 14일하고 5월 15일 그것도 화이트삭스한테 마인을 당하는 역마인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싱어가 진짜 미친 활약을 해줘야 그나마 프레나 보고 비빌 수 있는데 승까지는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으로 또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고 그 다음에 양키스하고 매치는 이제 여기도 라이벌이죠. 오늘 라이벌 매치를 일부러 좀 편성을 좀 해놓은 것 같은데 당연히 양키스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 투수 가지고 뭘 나누기에는 상당히 뭐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보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양키스가 매치한테 꼼짝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야. 그리고 점수도 너무 많이 줘요. 그리고 매치 같은 경우는 최근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들이 딱히 없죠. 양키스 같은 경우는 시애틀이라든지 특히 애슬레틱 이런 팀들은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경기고 투수를 봤을 때도 그렇고 타격을 봤을 때도 요런 것들은 만약 양키스가 역배를 받았으면 양키스 역배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배당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당연히 언더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에요. 메이저리그든 일본 야구든 국내 야구든 그 누구야 한신하고 요미우리를 제외하고는 언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라이벌은 라이벌이야. 근데 이제 예외인 경우가 한신하고 요미우리예요. 그죠? 그래서 매치하고 오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리트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치가 일관성 있고 니오넴처럼 마인도 자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볼티하고 워싱턴은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죠. 일단 볼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발에서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오바 가든지 언더 가든지 거기서 정하는 거야. 근데 지금 9.5로 오바를 찍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볼티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뭐요? 지금 점수가 안 돼서 미네한테 뭐 3점 가지고 이길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산탄데르 빠진 부분들도 뼈아프게 지금 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을 빠따도 잘 치고 작년하고 뭐 우리가 맨날 꼴찌 보던 것보다는 달라서
워싱턴 승을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래서 우리가 워싱턴 승을 많이 찍었겠죠. 근데 이제 오바 가거나 패스하거나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반대편이 뭐 다졌으면 오바 가든지 아니면은 무서우니까 패스하든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던 게 볼티하고 워싱턴입니다. 지금 오신 분도 있을 건데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분석 때는 방해하지 말고 여러분 얘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저는 방송할 건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듣고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니까 일단 분석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토하고 디트. 토론토는 언더 해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죠. 가장 지금 나이가 많고 베테랑이라 볼 수 있는 이 베시도 활약이 없고, 그리고 만년 유망주인 이 프라시스라는 선수도 지금 발전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일단 플레어티는 옛날에 뭐 가을 좀비였던 세인트루이스의 한 역할을 해주던 이런 선수도 아니란 말이지. 그럼 뭐야? 디트의 타격만 믿고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버 아니면 그래도 플레어티가 아니었으면 그냥 오버만 봤어요. 근데 플레어티가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토론토 역배도 뭐 살포시 볼 수 있는 그 정도고 뭐 메인감으로 갈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기반은 디트도 이기면 2만승 3만승 요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득점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디트 갈 이유가 없죠. 그다음 보스턴, 그다음 마이애미하고 템파베이. 템파베이 같은 경우 오늘 저득점을 봤었는데 마이애미는 확실히 끌어잡는 힘이 분명히 부족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왜 그렇냐면 이 경기가 지금 컵스 때 지금 확 말렸어요. 점수도 어느 정도 생성이 되었는데 컵스도 투수들이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해결사가 투수든 타자든 없다. 19620님 마이애미는 추천 이제 투수 감사합니다. 가지고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죠. 왜? 구장 이슈 때문에 그냥 이번 시즌에 포기하고 그냥 계속 치고 반대 개꿀에 뭐 브래들리밖에 없고 이런 팀인데 상당히 잘 버텨주고 홈 원정 편차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들, 오히려 원정 경기가 경기력이 더 좋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잘하는 건 그래도 오바인 부분들이고 뭐야 잠깐만 그리고 오바고 그 다음에 승은 템파베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거는 이제 마이애미가 워싱턴도 마찬가지, 같은 결인데 캔자스시도 그렇고 마이애미도 그렇고 워싱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캔자는 조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캔자스시 보스턴하고 애틀 요거는 이제 언더 볼 수 있는 컬러는 당연히 나오기가 힘들 것이고, 보선 이기면은 마엔 나오는 게 맞겠죠. 애틀도 접전하면 그냥 이기는 경기를 해버리니까. 크로세는 이제 화이트 삭스에 있었던 그 크로세인데, 보선 같은 경우 지금 저득점 볼 수 있는 뭐 투수가 누구 나온 데서 투수가 끌어주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지금 디트로이트 하면서 점수도 많이 내고 다득점 경기도 했는데 그냥 원사이드하기 일방적으로 디트한테 다행, 특히 14일 경기하고 15일 경기는 아예 져버렸기 때문에 분위기상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딱 반대 팀이 지금 투수로서 해법을 전혀 못 찾고 있는. 보스턴은 그나마 애틀보다는 투수력은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마인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야. 알겠지? 7.5라는 거는 애틀이 지금 뭐 패만 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물론 1위의 역할만큼 그렇게 역할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죠. 세일도 언제적 세일이에요, 형님들. 구속이 많이 줄었는데, 그지? 그래서 보합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켄자하고 세인트. 켄자는 이렇게 배당을 주면 갈 수가 없죠. 가 아니고 캔자스시티 봐야죠. 그 다음에 오바도 볼 수 있는 거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투수의 강점도 좀 가져가야 되는데 패디도 활약이 좀 없고, 특히 젊은 투수들의 활약이 없어요. 근데 켄자는 반면에 뭐 부비 뭐 떠나간 싱어도 있고 라간스도 있고 기대치보다는 잘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저배당을 받은 거야. 똑같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이제 타격점에 봤을 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워싱턴처럼 좀 길게 끌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승률도 25승 20패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배당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인트도 좀처럼 좀 흐름을 탈라하면은 중간에 끊기는 경우들은 무조건 나오고, 그 경우는 이제 보통 그냥 이 팀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옆에 메리트가 있는 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꼭 거기서 발목 잡히는 모습들이 꼭 나오거든요. 그럼 세인트를 가고 싶으면 다득점 가는 게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하고 휴스턴 경기는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텍사스가 지금 월드 시리즈 그 텍사스가 아니긴 하죠. 그러면 휴스턴은
못했던 그 뭐고 라이터가 나왔을 때 못하는 팀이었으면 휴스턴 뭐 텍사스 마인도 보고 하긴 했잖아 최근에. 근데 그거 아니면 오늘 1점 차로 졌는데 맥컬러스 아직 경기 2경기인가 등판도 안 했는데 이건 너무 과하죠. 휴스턴 역배나 오바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보스턴부터 휴스턴까지는 계속 오바 보고 요 4개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는 휴스턴 오바랑 그다음 보스턴 오바 요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텍사스의 저배당 메리트는 없죠. 라이터도 아니고 그지. 그다음 미러키하고 미네는 지금 미네를 계속 가고 있잖아. 뭐 안 갈 이유가 없지 그죠. 계속 승리 거두고 이겨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맞죠. 그리고 타격까지도 6점, 8점, 7점, 4점 요렇게 되면서 볼티 다 죽이고 두 번째 경기는 6대 8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미네가 뒤집어가지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미네 지금 역 빼고 아니면 정받아도 배당이 상당히 좋다. 분위기 계속 이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1위 아니면 클리블랜드가 1등 아니면 이제 미네가 2등 하고 그런 항상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이번 시즌만 디트가 그쪽에 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분위기면 우리가 지금 오늘도 뭐 안 되긴 안 됐지만은 미네 자체에서 문제는 없고 미네를 또 이틀 전에 또 강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 대신 오바는 안 봅니다. 오바가 많이 나오는 컬러는 아니고 의외로 좀 나오긴 하는데 미러키 같은 경우도 선수 구성은 되어 있지만 중요할 때 안 쳐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잡을 경기를 말아먹은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바 보긴 어렵고 미네나 미네 마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윈드로스님 미네가 추천 지금 원정 감사합니다. 경기잖아요. 그죠? 그다음 시애틀하고 샌디는 그냥 승패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투수 차이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지금 시애틀이 기준점이 7.5 많이 받고 일관성의 타격에 대한 일관성을 많이 보여줬다는 거 10점 넘어가는 경기들도 보여줬다는 거 봤었고 샌디 같은 경우는 제가 피하기도 했죠. 물론 샌디 마인도 하고 오버도 하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승패로 굳이 정하지 말고 정배 역배 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득점 갈 거면 다득점 쓰는 그런 경기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는 저 정도 받을 수준은 아니죠. 콜로라도 진짜 못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예 그냥 패스합니다. 왜 애리는 이게 뭐야 잘하는 날 못하는 날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저 경기는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콜로가 프리랜드라든지 마르케즈라든지 이런 선수들 가지고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언더도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다저스는 그냥 에인절스가 라이벌이라도 라이벌로 축도 안 끼죠. 그나마 끼는 게 소리아노인데 그지? 이거는 이제 골라 잡는 그런 느낌인 거고 에인절스 빠따 보고 저는 저득점 볼게요. 근데 다저스 홈에서 방장님 언더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저스 1마 가든지 2마 가든지 이거는 골라 잡는 거고 에인절스 같은 경우는 뭐 소리아노 나오고 뭐 디트머스 나온다고 해서 전체 다 해주는 것도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샘프랑 애슬레틱도 같은 느낌인 거고 당연히 지금 NBA 얘기를 안 했죠. NBA 써야겠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보스턴 역배 프랜승 보고 오바도 좋고 역배도 좋고 그런 느낌이야. 그냥 지난 경기 때 제가 보선 그냥 승만 해가지고 3.8배를 맞췄잖아. 어젠가 아래 맞 어제 오늘 틀렸으니까 아래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닉스도 뭐 프랜을 해서 이긴 적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금 한 3년째 4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선이 배당이 그냥 있거나 아니 프랜도 있고 5점 안쪽에서는 보선이 반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닉스를 갈 거면 다득점 가는 게 맞고요. 제가 정규 시즌이랑 지금 플레이오프랑 크게 다른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미친 선수가 생각보다 적어요. 이 경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연장선에 가서 결과가 안 된 것보다 된 게 훨씬 많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전에 뭐 올랜도 경기도 있고 뭐 디트 경기도 있고 이런 경기는 아예 안 찍었죠. 왜? 물론 뭐 오클라호마도 볼 수 있었지만 애매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본 게임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포일 경기는 많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뻔해서 프렘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지만은 닉스 아니면 오바 가는 것도 왜냐면 210점대에서 언더 낸 적이 없어. 그리고 요번 연도에 수비적으로 하는 팀도 결국은 다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뭐 208점도 받고 206점도 받았었잖아. 근데 기준이 낮다고 오바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보스턴 선수들이 다 작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한 명 작살난다고 이 팀이
대충 할 팀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뭐 선수들 다 지금 빠져 있는 부분도 없는데 언더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소가 있으면 저득점도 보고 좀 피하라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닉스 경기뿐만 아니고 모든 경기들 자체가 그냥 정규 시즌의 연장선이고 특별히 미치는 선수도 없고 부상자 나온다고 뭐 어떤 팀들은 뭐 아예 노답이 될 그럴 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골라 잡거나 안 가거나 그런 싸움인 거지. 안 갈 경기는 저는 없다고 들어오고 나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화 끝내고 표하고 구독하고 그거는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치고 여러분 하실 말씀들이 있겠죠? 그거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안 한 거 있나 혹시? 잠깐 기다리세요 형님. 요 마무리 멘트만 하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그래도 질문 하시겠죠. 내일 가실 분들이 왔으니까. 됐죠. 에리 경기는 배팅 안 하는 게 낫고 샌디랑 미러키랑 텍사스도 배당이 너무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정도 받을 만하려면은 그때 2년 전에 몇 년 전이고 월드 시리즈 갔을 때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뭐 맨날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휴스턴도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고 또 이기면 역마인도 하고 마인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물론 옛날에 뭐 드럼통 치던 그런 시절만큼은 아니긴 하지만은 알겠죠. 그리고 보선 7.5는 진짜 언더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보선 투수도 좋아야 되고 언더가려면 일단 세일도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크로셀을 좀 좋게 보더라도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녹화를 마무리 짓고 얘기해 드릴 것도 얘기 드리겠습니다.